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백수진. 심리치료사 한여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예민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민한 아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리한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해요 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예민한 아이가 다 똑같은 증상과 원인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예민할 수 있는 원인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명하다 보면 오늘 날밤 샐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촉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촉각이요? 알겠어요. 몸에 뭐가 묻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증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요. 아이가 깔끔하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죠. 물론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꽤 심각해져야만 기관을 방문하세요. 그런데 촉각이 예민하더라도 그냥 손발에 흙이나 물감을 묻는 걸 싫어하는 정도잖아요. 그런 게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물론 그 정도 증상에서 끝난다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낯선 환경을 극도로 꺼리고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한다면요? 옷에 물을 조금만 묻히게 되더라도 옷을 너무 갈아입고 싶어 하기도 해요. 또 편식이 엄청 심하기도 한데요. 낯선 음식은 또 절대 입에 대려고 하지 않기도 해요. 매일 먹는 것만 먹으려고 하죠. 이상하게 장난감도 잘 안 갖고 놀아요. 그리고 더 나중에 발달한다는 밤소변까지도 가리는 아이가 이상하게 응가는 대변은 잘 못 가려서 아직도 기저귀를 못 댔다고 하기도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분리불안이나 편식이나 대소변을 가리는 게 안 되는 게 다 촉각 때문이었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100% 촉각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이가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촉각 문제를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몰랐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그냥 내 아이가 편식이 심하구나,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아이를 너무 가행보호한 게 아닌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예민할 수 있는 원인이 너무나 많아서요.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촉각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촉각 문제의 가능성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궁금한데요? 촉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촉각이 잘 발달되지 않은 아이일수록 이렇게 세밀한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 여경 선생님 이렇게 단추 끼울 때 하나하나 다 보고 잠그시나요? 그리고 또 주머니에 물건을 꺼낼 때는 어떤가요? 안 보고 만져보고 꺼내죠. 단추도 보고 잠글 때는 있지만 안 보고 잠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안 보고도 무언가를 조작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무언가가 이렇게 닿을 때 무의식적으로 촉각을 인지하고 닿은 곳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여기에 맞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혹시나 지인이 지나가다가 날 보고 아는 체 하려고 잡으면 알아차리고 반갑게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촉각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직 발달 중인 아이가 촉각이 예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발달 중인 아이가 예민하면요?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굉장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만지는 게 어떤 건지 또 내 몸에 닿이는 것은 어떤 건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렇겠네요. 기억에는 없지만 처음 만져보는 건 항상 낯선 일이니까요. 그쵸. 그렇게 낯선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보가 차근차근 이렇게 쌓이면서 이 촉각 자극이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지 어떤 질감인지 이 질감을 가진 물체는 어떤 건지 점차 알게 되죠. 그럼 발달하는 아이가 촉각이 예민하면 우선 낯선 곳이나 낯선 물건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촉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거고. 그렇죠. 경험을 거부하기 때문에 촉각적인 정보가 잘 쌓이지 않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예민한 아이인데 더 예민해지겠죠? 그렇겠네요. 내 몸에 닿이는 게 뭔지 모르니까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촉각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 촉각에만 문제가 있다면 다행인데 많은 감각 자극을 처리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기능이네요. 촉각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그쵸? 그렇지만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아이의 촉각 발달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요. 그럼 우리 이런 아이들에겐 어떤 활동을 해줘야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촉각이 예민한 아이한테는 우선 먼저 아이와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과 환경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볍게 시작해 볼까 해요. 로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비닐 위에 로션을 짜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로션을 짜서 미끌미끌 놀이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와, 너무 좋은데요? 집에 대부분 로션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하기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로션이 아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촉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바닥에 한번 문질문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요? 네, 미끌미끌. 조금 더 많이. 한번 그림도 그려볼까요? 로션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바닥에 로션으로 미끌미끌 놀이를 하면서 손과 발에 자연스럽게 촉감 놀이를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혹시 아이가 이런 촉감조차 거부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게 다가갈 수 있는 팁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감각통합치료사만의 팁이 있죠? 혹시 아이가 로션에 닿이는 것조차 싫어한다면 우선 이 물체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물체는 너한테 해롭지 않아. 봐봐 하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먼저 양육자의 손 위에 로션을 이렇게 짜고 자, 한번 만져볼래? 어... 이때 절대 강제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칭찬을 해주셔요. 와, 여경아 잘했어. 어떤 느낌이야? 미끄럽고 끈적끈적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선생님이 먼저 만져볼게. 우와,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워.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래? 좋은 냄새 나네요. 그치? 그럼 선생님은 팔에도 이렇게 발라볼래. 저도요. 더 짜줄까? 네. 자, 이렇게 양육자나 선생님이 아이의 몸에 발라주는 것이 아닌 아이가 촉감 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묻혀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몸에 바르니까 충분히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만져짐을 예상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함이 많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몸에 발라보는 놀이를 실컷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양육자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촉각 자극을 줄 건데요. 예민한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가능합니다. 앞에 단계를 잘 거쳐 오셨다면 다음은 팔꿈치 밑으로 그리고 무릎 밑으로 촉각 자극을 먼저 주시는 게 좋은데요. 부드럽게 쓸어 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털이 난 방향으로 조금 압박을 준 상태로 몸을 천천히 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털이 밑으로 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꾹 누른 상태로요? 네, 그러면 아이가 촉각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털이 난 방향으로 이렇게 꾹 누른 상태로 천천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우선 간지러움은 덜한데요? 네, 아이가 이 정도에서 만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또 다음 단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도 이번에는 촉각 자극을 조금 살살 주세요. 이전에는 압박을 준 상태였죠.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약하게 하지만 아주 약한 압박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자극을 제공해 줍니다. 예민함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바로 팔을 이렇게 만졌으면 간지럽고 약간 거부감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앞에 단계가 있어서 그런지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쵸?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주시고 몸 바깥쪽에서 서서히 몸 안쪽으로 촉각 자극을 주시면 되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 바깥쪽은 괜찮지만 이렇게 겨드랑이 또 허벅지 안쪽이나 가슴, 배 쪽은 옆구리 쪽은 이런 자극들을 피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로션을 바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와, 좋은 팁이네요. 가정에서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활동에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촉감 매체들도 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쉐이빙 폼이랑 물감을 다양하게 재료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촉각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게 촉각 놀이를 해주시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먼저 쉐이빙 폼으로 촉각 놀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은 엄청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쉐이빙 폼을 준비했어요. 흔들어서 접시에다가 담아줄 거예요. 자, 담아줄 거예요. 먼저 손으로 아니면 신체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아이에게 촉각 매체를 먼저 보여주고 숟가락이나 여러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매체랑 친근하게, 친밀하게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물감으로도 한번 섞어 볼게요.
파란색 쉐이빙 폼이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골라서 이렇게 예쁜 색깔들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예쁜 꾸미기 재료들이 있다면 이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보고 케이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재밌게 소꿉놀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꾸며볼까요? 아이고. 빨대를 이용해서 생일 저도 슉, 슉, 슉. 이렇게 케이크가 완성됐네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랑 이렇게 만들어 보고 아까 전에 로션 놀이처럼 손으로 문질문질 해본다던가 아니면 발로 미끌미끌 해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신체 촉각 자극들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녹말 가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시중에서 엄청 사기 쉬워요. 녹말 가루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감자 전분이나 아니면 옥수수 전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조금 밀가루랑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죠. 그렇지만 촉각을 만졌을 때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느낌 아니면 눈을 밟는 촉감을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한번 꾹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 촉감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정말 그 눈 뽀드득 뽀드득 하는 그 느낌이 나요. 맞아요. 이게 소리는 크게 들리진 않지만 느낌으로 뽀드득 뽀드득한 촉감을 여러 가지 촉감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분에 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가 촉각에 거부하지 않는 아이라면 손으로 섞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촉각에 거부하는데 손으로 섞어 보라는 권유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먼저 섞어 보는 것도 좋아요. 녹말은 힘을 주면 단단하게 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조금 힘을 더 세게 주면서 반죽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녹말 가루를 섞었으면 여러 가지 물감들도 한번 같이 섞어볼까요? 요즘 친구들이 슬라임 되게 좋아하죠? 슬라임 놀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수진아, 무슨 색 한번 섞어볼까? 저는 빨간색이요. 빨간색 한번 섞어볼까? 여기. 빨갛게 되지? 한번 섞어볼까, 숟가락으로? 네. 정말 단단하네요. 힘을 꽉 주고 섞어야 돼요. 아이가 힘이 없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조금 옅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씩 조금씩 한번 만져볼래? 손으로도 만져볼래? 엄청 질감이 신기해요. 한번 잡아서 손으로 떨어뜨려봐. 와. 우와.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한번 이거를 잡고 세게 힘을 한번 줘볼래? 세게 힘을 꽉. 우와. 그러면 이게 단단해져서 단단한 느낌이랑
조금 묽은 느낌도 여러 가지 촉감들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어머니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정토예요. 개구리 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원장님, 이 수정토로 어떤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이 수정토 같은 경우에는 물컹물컹한 질감이거든요. 한번 꺼내볼까요? 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통통 튀네요. 네, 통통 튀고 통통 튀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말랑말랑한 질감인데 이런 질감을 특히나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질감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젤리나 이렇게 맛있는 뭐 과자나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미끌미끌한 질감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접근을 하기 쉽게 목욕할 때 있죠. 목욕할 때 요거를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부풀면서 좀 더 커지면서 아이가 재밌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만져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손으로도 수정토를 만지는 거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비유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이거는 물고기야 라든지 이거는 개구리 알이야 라든지 조금은 호기심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조금은 풀어서 놀이에 접근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미니 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장난감 채를 이용하셔서 여기 개구리 알 안에 물을 넣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노란색 개구리 알들이 조금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개구리 알 어딨지? 물고기 한번 잡아볼까? 같이 노래를 불러서 고기를 잡으러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잡아보시는 거예요. 잡아서 통에도 담아 놓고 아니면 손으로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와, 정말 재밌는 놀이들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촉각에 예민한 아이들도 이렇게 놀이로 촉감을 접하게 해주면 오랫동안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를 해줄 때 자신의 영역을 미리 지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영역을 지정해준 후 활동을 해주면 아이가 더 안심하고 촉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와, 좋은 팁이네요.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예민한 아이에게는 익숙한 장소에서 이런 촉각 활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러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양육자와 아이가 둘이서 시작을 하고 점차 1명, 2명 다른 친구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혹시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으면 함께 활동을 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 아이가 극도로 싫어하면 이 활동을 억지로 절대 하지 마시고 기간을 오래 두고 천천히 적응시켜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